중국의 뻔뻔하고도 치졸한 만행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서해상에서 한국 몰래 수작을 벌였다가 들통나버렸기 때문인데요. 한국과 중국의 경계선이 아직 획정되지 많은 잠정조치 수역에서 버젓이 석유 시추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런 만행이 단순히 석유를 얻으려는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짜 속셈이 따로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는 중국의 세계 패권 야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해상 영유권에서 우위를 점령해 해양대국의 부활을 꿈꿨던 것이었죠. 사실 중국이 세계 여러 나라들과 영해 분쟁을 벌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걸핏하면 남의 나라 영해를 침범해 자국의 영토라고 우기는가 하면 어족자원을 싹쓸이해 전세계의 골칫거리가 되었는데요. 중국은 왜 이렇게 하는 주마다 위성짓만 골라서 하는 걸까요? 몸을 이슈거리에서는 해상의 무법자 중국이 왜 저토록 바다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그리고 대체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14일 서해를 순시하던 업지도선 무궁화호가 수상한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중국 측에 설치한 이동식 석유 시추 구조물이었는데요. 이에 대한민국은 크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설치한 위치가 다름 아닌 한중 잠정조치 수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정조치 수역이다. 지난 2001년의 잠정조치 수역이다. 지난 2001년에 아직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계선이 획정되지 않는 수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어느 누구의 영해라고도 지정되지 많은 곳인데요. 영해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이곳에서는 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일체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지하자원 개발이나 시설물 설치 등은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중국이 이를 어기고 이곳에서 석유 시추를 하기 위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인데요. 이를 본 우리 정부는 굉장히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05년에는 우리 정부가 군산 먼 앞바다에서 석유 시추를 시도할 당시 중국이 명의 침해다며 거세게 반발해 석유 시추를 중단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북이 따로 없는데요. 더욱 황당한 것은 중국이 이곳에서 석유 시추를 시도한 것이 벌써 두 번째라는 점입니다. 지난 2008년에도 중국은 잠정조치 수역에서 석유 시추 시설을 설치하다가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잠잠하는가 싶더니 14년 만에 또 다시 활동을 재개한 것이었죠.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국감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막무가내식 불법 시추를 시도한 중국에 엄정한 대처를 하기 위해 이번에는 사건의 논의 주체를 해양수산부에서 청와대 국감안전보전회의 의회 수시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지난 5일 NSC의 실무조정회의에서 2만 건이 상정돼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더욱 충격적인 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의 속셈은 단순히 석유 시추가 목적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논의에 참가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두고 중국이 석유라는 경제적 목적 말고도 해상 영유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고 밝힌 것입니다. 아직 해양 경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국에 유리할 수 있도록 술수를 쓰고 있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최근 3년 사이 중국은 이 잠정조치 수역만 쪽에 부표를 5개나 설치했습니다. 일종의 알박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미래의 이 해역의 영역을 표시해둠으로써 해양 선경계 작업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속셈인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뻔뻔한 만행을 본 네티즌들은 눈뜨고 코베일 뻔했다며 거세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술책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해역에서도 끊임없이 영해 분쟁을 일으키며 여러 나라들과 마찰을 빚어왔는데요. 특히 남중국해 일대를 들쑤시고 다니며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잦은 충돌을 일으켜왔습니다. 실제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베트남이 스페인 업체와 함께 중국의 압박으로 무기한 연기된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수역은 베트남 남부 붕따오에서 440km 떨어진 남중국해 해상으로 이곳에는 4,500만 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묻혀있는 레드 템포로 해상 유전이 있는데요. 베트남은 명백히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며 시추 작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의 작업을 중단시킨 것이었죠.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중국은 베트남에 군사적 위협까지 가하면서 석유 시추 사업을 중단시킨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이처럼 무력까지 행사하면서 남중국 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미만에 있는 건 다 우리 거라며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었죠. 그 경계선이 바로 남해구단선입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근 9개의 직선 및 남해구단선은 이를 이루면 알파벳 U자 모양이라고 해서 유형선이라고도 부릅니다. 문제는 중국의 임의로 만든 이 구단선 안에 남중국해의 80% 이상이 포함되면서 베트남을 포함한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인접 국가들과 영유권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막무가내식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만행에 가장 치를 떠는 베트남인데요. 이에 베트남에서는 이남의 구단선으로 촉발된 애니메이션 보이콧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영국 BBC 등 해외 주요 언론은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가 미국 드림웍스의 애니메이션 어반 번업 브라밤 윈어부대 성명을 중지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을 정부 차원에서 상영 중지하자 전 세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어감언어 불린 히말라야에 산다는 전설의 살인인 레토와 중국 소녀의 무장을 다룬 작품으로 스토리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극중 삽입된 한 장면이 문제였는데요. 벽에 붙어있는 세계지도 안에 교묘하게 남의 구단선이 그려져 있던 것이었죠. 이에 베트남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이들이 즐겨보는 애니메이션에 민감한 정치적 사만을 몰래 그려놓았다는 것에 분노했는데요. 알고 보니 해당 애니메이션은 드림웍스와 중국의 펄 스튜디오가 손잡고 제작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베트남의 분노는 더욱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왜 이토록 남중국해에 집착하며 남중국해는 세계 원유 수송량의 3분의 2가 지나는 해상교통 및 군사 요청이자 원유 2천만 배럴이 묻혀있는 자원의 보고입니다. 결국 현물생심에 눈이 먼 중국이 이곳을 독식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경계선까지 그어가며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중국이 남중국해를 차지하려는 이유는 비단 자원에 대한 욕심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더욱 거대한 야욕을 품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통제권을 행사해 을 제치고 세계 패권을 갖겠다는 야욕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남중국해 암초에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기지화한 상태였죠. 그러자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해 주변 국가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군사활동까지 감행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요. 남중국해는 중국과 미국 간 패권 싸움의 새로운 내관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바람잘 날 없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분쟁 국가들을 지키는 것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뜻밖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최근 전 세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한국산 무기 체계가 그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몇 해 전 한국으로부터 포항급 초계함 안동함과 충조함을 무상으로 공여받아 필리핀 연만 경비 및 방호작전에 배치해 운용해왔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한국산 F-50H 전투기를 작전에 투입해왔는데요. 그러던 중 필리핀은 한국산 무기의 엄청난 활약에 그동안 필리핀을 끈질기게 괴롭혀온 중국 어선을 상대로 이는 중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 분쟁 수역인 피트 서남초에서 맞붙었을 당시의 얘기입니다.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 지역으로 리적으로 보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포함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휘트선, 암초에 중국 어선 250여 척이 몰려와 정박하며 막무가내식으로 이곳을 점령했는데요. 이에 필리핀 공군 제7전술전투 비행대가 즉각 출격했습니다. 필리핀 공군에서 유일하게 초음속 전투기를 운용하는 부대로 한국산 F-52 이 전투기를 작전에 투입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은 이 전투기를 활용해 빠른 속도로 초저공 비행을 하며 중국의 해상 민병 어선을 위협하고 극한의 공포로 몰아넣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찢어질 듯한 굉음을 내며 머리 위를 날아가는 전투기에 큰 충격을 받은 중국 해상 민병대는 그 길로 전원 후퇴해 지금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공에서 한 국산 MV-50피트 전투기가 해상에는 필리핀 해군의 호세리자함과 콜로라도양함이 대기했습니다. 2800톤급 호위함 호세누자일은 현대중공업이 우리 해군의 대구급 호위함을 바탕으로 건조한 군함인데요. 필리핀 해군작전사령부 이하 서부의 산군에 배속돼 스프레틀리 군도 일대의 방위를 전담하며 필리핀 해군 최강의 호위함으로 활약하고 있던 것이었죠. 처럼 필리핀 해역에 나타나 무역을 도발하던 중국에 대응해 필리핀의 하늘과 바다를 지킨 필리핀군의 입체 전력 이면에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 무기체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패권 야욕에 눈이 멀어 하루가 멀다 하고 남의 나라 영토를 침범하고 자원을 약탈하고 있는 중국에 한국의 매운 맛을 제대로 일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부디 중국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신을 차리길 바라며 중국이 떠난 남중국해에 평화가 찾아오길 기대해봅니다.